안녕하세요, 들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방금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요즘 오프닝을 마지막에 찍거든요. 말하다 보면 좀 입도 좀 풀리고 또 그날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디렉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찍는데, 오늘은 솔직히 별 내용이 없고 그냥 제 생각을 그냥 수다로 떠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아, 투자에 대해서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는 점을 포인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투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시는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좀 반복적으로 달리는 내용들이 이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찍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투자란 뭘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댓글이 있었어요.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제 제가 최근에 월급에 대한 그런 사용을 구독자분께 받은 내용을 사연을 이제 제가 보고 짠테크 방법이라든지 이제 재무 상담을 간단하게 해드린 내용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그 목돈으로 차라리 월세를 주고 목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라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라는 그런 댓글들을 달아준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궁금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봐야겠다, 수다 영상을 한번 찍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자면 괜찮긴 해요. 물론 어떤 이제 전제가 붙어야 되겠죠. 그렇게 목돈을 가지고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월세를 사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본인이 투자를 해봤고 또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뭐 시간을 2, 3년 잡아서 약간 단기적이든 약간 중기적이든 그렇게 잡아서 투자를 하는 건 괜찮지만, 투자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 돈으로 투자를 하면 과연 수익이 날 확률은 어느 정도일까? 물론 투자라는 게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거지만 어쨌든 거기에 따른 위험도 있어요. 뭐 부동산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갑자기 정책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제가 산 부동산 물건에 인근에 갑자기 안 좋은 악재가 있어서 갑자기 그 인근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거나, 물론 시간이 지나서 회복을 할 수도 있죠, 물론. 하지만 그냥 극단적으로 단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호재가 있어서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부동산 같은 부분들은 뭐 제가 전문 분야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뭐 공부를 했다거나 찾아봤다거나 그런 경험들을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 부동산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 부동산은 땅을 사느냐, 건물을 사느냐, 뭐 아파트를 사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특장점, 장단점이 다 있어요. 특징도 있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좀 아셔야지 할 수 있고, 주식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하고 주식을 조금씩 해보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돈을 벌어서 너도 이거 해봐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또 돈을 벌 수도 있죠. 하지만 예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그 우리 집 재테크를 부탁해 책에 제가 영상에 그 내용을 언급했었는지 아니면 저만의 생각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저자분께서 이제 본인이 막 공부를 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돈을 막 벌었어. 너무 좋잖아요, 돈을 벌면. 그래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그때는 호황이라서 주가 자체가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해도 돈을 벌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다.
그래서 본인이 투자를 해보니까 떨어질 때는 그런 게 소용이 없더라. 주가 하락기에는 어떤 뭐 법칙이나 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호재라든지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또 주식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할 때는 그냥 그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또 상승하는 종목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나 공부가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내가 떨어져도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고, 어느 정도 또 손실을 감안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주변에서 누가 주식을 해서 돈 벌었다더라, 누가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더라, 제 영상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고, 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주변에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과 얘기를 또 많이 하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목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버는 걸 먼저 상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해서 이게 1,500만 원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100만 원만 벌어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이게 100만 원이면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면 내가 어느 정도일 때 손절을 해야 되지? 아니면 이게 언젠간 오르겠지, 무조건 묻어두자,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막 올라갈 수 있겠죠. 나중에 전체적인 종합주가지수가 오름세로 돌아서고 또 언젠간 또 최고점을 찍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저만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들 돈 벌게 해드릴게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펀드나 이런 투자용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가 영상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조금씩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 드리는 게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섣불리 투자를 하신다기보다는 종잣돈을 모으시면서 좀 알뜰하게 잘 모으고, 또 재테크도 조금씩 하면서 투자에 대한 공부도 하고 경험도 조금씩 쌓아가면서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은 다음에 어느 정도 본인의 지식이 쌓이고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럴 때 투자를 하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동산이나 이런 걸 하는 친구들을 보면 주변에 이제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모님이라든지 뭐 언니, 오빠라든지 이런 주변에 좀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은 조언을 구할 일이 많고 또 변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좀 구할 수 있고, 본인이 좀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지식 쌓였을 때, 부동산이든 주식도 마찬가지, 뭐 투자에 대해서는 예외는 없어요. 그런 부분 좀 쌓였을 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자극적이거나 너무 투자와 관련된 컨텐츠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안전하고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도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최고의 재테크는 자기 자산을 잘 지키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고 손실이 나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채널을 운영하고 투자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인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델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는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냥 좀 이자가 높은 곳에, 예금은 어쨌든 좀 목돈이잖아요. 그래서 이금융이라든지 좀 금리를 조금 더 주는 곳 찾아서 계속 예금을 했어요, 저는. 예금을 하고 또 모아서 또 올리고, 또 1,000만 원 또 더 모아서 2,000만 원,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어요. 그렇게 하면 이자도 조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투자형 상품을 정해보고 싶으시면 제가 적금 만기 뭐 할까 영상에서, 적금 만기 그 후 영상에서 올렸던 ELT나 ELT 같은 그런 상품들로 입문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여러분. 저도 다 해봤죠. 주식에서 돈 벌었다더라, 펀드에서 돈 벌었다더라, 그렇게 해서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분들 좀 있죠. 근데 그렇게 넣어서 플러스가 났을까요, 마이너스가 났을까요, 여러분?
뭐 플러스는 한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는 않은 사람도 있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는 소실이 있었어요. 물론 욕심이 부른 그런 소실이었지만 그 적당한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는 팔고 이제 환매를 해야 되는, 주식을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제가 예전에 그 재테크 투자는 100만 원부터라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이너스가 났다고. 그게 참 그래요. 뭐 소액인 경우도 있었고 굉장히 아주 큰 돈인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참 속이 쓰리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투자에 대한 그런 책들이나 제가 보고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그런 책들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추천을 해드리는 영상을 또 찍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요즘 또 주가 지수에 따른 펀드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펀드도 솔직히 상품이라서 뭐 펀드에 대한 책 이런 거보다는 펀드를 보고 상품을 좀 선별할 줄 알고 이렇게 펀드를 좀 고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펀드를 보는 방법, 펀드를 고르는 방법, 이런 것들도 영상으로 꾸준히 요청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선까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드려야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점점 이렇게 흘러서 현재에 왔어요, 여러분. 어쨌든 지금은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고 또 막 떨어지다가 주가가 또 살짝 반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같은 때에는 펀드를 하실 계획이시라면 거치식보다는 저는 이제 적립식으로 분할을 해서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우선. 그래서 또 펀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펀드 영상을 조만간 제가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날 가지고 올 영상은 많은데 한계가 있네요. 시간과 그 물리적인 한계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찍었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대략적인 짧은 수다 영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좀 즉각적으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답을 해주시면 좀 뿌듯하거든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고, 제가 영상을 그냥 쉽게 찍는 것 같지만 저는 영상을 찍는 것도 일인데 영상을 준비하는 시간이 솔직히 조금 오래 걸려요. 힘들어요. 이게 좀 자료를 많이 모으거든요. 제가 아는 부분도 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하고, 또 더 추가적으로 어떤 걸 더 알려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준비하는 시간이나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찍고, 또 그걸 찍어서 또 편집을 하고 또 올리고, 이런 시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뭔가 하나를 찍어야지 했을 때, 요즘에는, 예전에는 조금 편하게 쉽게 찍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된다고 해주시니까 좀 어깨가 무거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 찍기에 굉장히 좀 마음이 편안하게 찍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